이 문제는 경사각이 세타인 원형 트랙 위를, 물체가 등소 원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소 원운동을. 자, 이때 원운동의 반지름이 R이고 물체와 그 다음 트랙 사이에는 정지 마찰 계수가 있네요. 정지 마찰 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때 이 물체가 경사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돌기 위한 최소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상상을 먼저 해볼까요? 자,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면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자, 그때는 튕겨 나가는 걸 방해하는 아래쪽이, 빗면 아래쪽이 정지마찰력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물체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게 되면은, 자, 어느 순간 마찰력의 방향은 위쪽이 되겠죠. 왜? 마찰력이 위쪽이 아니면은, 자, 물체가 금방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끄러지지 않고 돌기 위한 최소한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때는, 자, 위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정지 마찰력 중에서도 가장 큰 최대 정지 마찰력으로 작용할 때, 그때가 물체의 속력이 최소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 아래쪽으로 중력이 보이고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이 보이네요. 물론 이 수직항력 중에서 나오는 수평 성분이 구심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실제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물체랑 같이 움직이는 입장이라면은 우리한테는 원운동의 바깥쪽으로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느껴질 거예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구심력이 아니라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이.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과 중력과 원심력과 마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 방정식을 세워도 결국은 같은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서는, 자,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을 도입을 한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서 원하는 값을 구할 거예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자, 원심력. 자, 원심력은 원운동의 바깥쪽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될 테고, 자, 원심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반지름분의 속력의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자, XY 좌표계를 잡을 텐데, 자, 경사면 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경사면과 나란한, 자, 이쪽을 X축으로 잡고, 자, 수직한 이쪽을 Y축으로 잡는 게, 자, 보통은 편해요. 그러면은 수직항력은, 자, Y축 성분밖에 없으니까, 자, 별로 분해할 게 없겠죠.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요 각을 알파라고 한번 놓아 볼까요? 그러면 세타 플러스 알파는 90도. 자, 얘랑 나란하고 얘랑 나란하니까, 자, 요 각이 알파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이 사이 각이 세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이 있는데, 자, 원심력도 성분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원심력 중에서 자, 이 각이 세타면은 얘가 알파가 될 테고 요 각이 세타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 원심력만 따라 한번 보면은 원심력 중에서 코사인 세타 성분이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 세타 성분은 아래쪽이 되겠네요. 자, 지금 Y축으로는 물체가 안 움직입니다. 왜? Y축으로는 항상 힘의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플러스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이 하나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Y축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가 보이나요? 자, 중력 mg 중에서 코사인 세타 성분. 자, 또 원심력 m 얼분의 v 제곱 중에서 사인 세타 성분. 그게 마이너스 Y축을 향하죠.
원심력 중에서 사인 세타 성분. 자, 이 둘의 합이 수직항력과 힘의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Y축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자, 또, 자, 이 물체는 X축으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경사면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돌기 위한 조건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X축으로도 역시 힘의 평형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자, 경사면 아래쪽으로, 여기서는 이쪽 방향이 되겠죠? 자, 뭐가 작용할까요? 중력 mg 중에서 사인 세타 성분. 맞죠? 자, 요 중력 중에서, 자, 이쪽 성분은 중력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했을 때, mg의 사인 세타는 얘가 되는데, 자, 얘는 얘랑 같을 테니까. 자, 다음, 빗면 위쪽, 플러스 x축으로 작용하는 힘에는 뭐 있을까요? 뭐 있죠? 마찰력 있죠. 마찰력. 자, 마찰력. 여기서는 물론 최대 전기 마찰력이에요. 걔는 전기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으로 주어질 테고, 자, 또 하나는 원심력 중에서 코사인 세타 성분이 이쪽을 향하겠죠. 원심력 mr분의 v 제곱의 코사인 세타 성분. 자, 그래서 자, 수평 성분으로의 힘의 평형 조건과 수직 성분으로의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자,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자,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2번 식을 일로 가져와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넓은 데다 쓰죠. mg의 사인 세타는 자,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인데 자, 수직항력은 1번식에서 구했죠. 자, 수직항력은 mg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m 얼분의 v 제곱의 사인 세타. 자, 플러스 m 얼분의 v 제곱의 잘못 썼네요. 코사인 맞죠? 요거에 코사인 세타. 자, 해서 1번식을 자, 2번식에다가 대입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질량 m은 뭐 모든 항에 다 공통되게 들어가니까, 자, 약분을 하고, 여기서 일단 물체의 속력,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의 속력, 즉, 지금 이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전기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물체의 속력이 최소가 된다라는 거죠. 자,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은 대신 원심력이 커지고, 원심력 중에서 이쪽 성분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자, 그때의 마찰력은 전기 마찰력은 최대 전기 마찰력이 쓰이지 않겠죠. 근데 속력이 느려지게 되면은 이 물체는 밑으로 미끄러지려고 할 텐데 미끄러지지 않기 위한 경계 조건은 자, 위로 작용하는 전기 마찰력이 최대값인 최대 전기 마찰력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 속력 V를 구하게 되면은 자, 이게 바로 미끄러지지 않고 돌기 위한 최소 속력이 나오는 거죠. 자, 좀 넘겨서 정리를 할 텐데, 자, 일단 V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 V가 들어있는 항과 들어있지 않은 항으로 나눠서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뮤지 코사인 세타를 좌변으로 넘기죠. 그러면은 중력값도 G로 묶어내지고, 자, 여기서 사인 세타 나오고, 자,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뮤 코사인 세타. 자, 우변에는 자, 지금 V제곱이 들어가는 두 개의 항이 남는데, 자, 얘를 V제곱으로 묶어내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죠? R분의 뮤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R분의 뮤의 사인 세타. 자, 다음 여기 플러스 V제곱으로 묶어내니까 R분의 1의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자, V제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R분의 1이 나올 텐데, 자, R을 1로 넘깁시다. 그러면은 GR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의 코사인 세타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괄호항은 분모로 넘어가겠죠? 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자, 다 된 것 같네요.
자, 물체가 돌 수 있는, 미끄러지지 않고 돌 수 있는 최소 속력은 결국 루트 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GR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코사인 세타.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찰이 없다라면은 물체가 반지름이 어린 원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력이 얼마이겠느냐. 자, 마찰력이 없으면은, 자, 아까는 마찰력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게 예방이 됐는데, 자,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원심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원심력이 좀 더 크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물체의 속력이 좀 더 증가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때의 속력을 한번 구해 보자라는 거네요. 자, 우리가 지금 마찰력이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자, 물체의 속력을 구했어요. 자, 이 식을 직접 활용을 해도 되겠죠. 자,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는 최대 전기 마찰력이죠. 정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지 강력이니까. 자, 마찰력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마찰계수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식에서 마찰계수 뮤가 뮤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뮤에 0이 들어가면은 분모는 코사인 세타만 남고, 자, 분자는 G열의 사인 세타만 남겠네요. 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뭘로 쓸 수 있고, 탄젠트 세타. 자, 이게 바로 마찰력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가 가져야 될 속력이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마찰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위치에서 돌기 위해서는 물체는 딱 이만한 속력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거보다 속력이 빨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심력이 커져서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자, 이 값보다 속력이 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겠죠. 딱 정확하게 이 속력을 가질 때만 반지름이 어린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게 될 테고, 물론 앞에서 구한 이 식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구해도 되겠죠. 자, 직접 구한다면은, 자, 마찰력이 없는 경우니까, 자, 여기서 마찰력 아까 요거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뭐? 수지강력, 중력, 원심력. 자, 이 위치에서 돌기 위해서는 Y축 성분으로의 R자 힘이 0, X축 성분으로의 R자 힘이 0. 자, 그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 두 개 세운 다음에 연립해서 푸시면은, 자,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